네, 안녕하세요. 차타원생입니다. 저는 APR 영상 찍어드릴 건데,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 그죠?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APR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자리 자체가 우리가 매물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추세적인 상승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어쨌건 추세 자체가 우리가 추세를 확인해 봤을 때 계속적으로 어떤 추세를 이어지고 있죠?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야. 내려가는 추세에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좀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 주가가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누굽니까? 연기금. 연기금에 계속된 엄청난 매도세, 이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는 연기금이 한몫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나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뉴스 기사 읽는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APR이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홈뷰티 산업이잖아요. 홈뷰티. 얘네가 미국에서 왜 먹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홈뷰티 시장에서 왜 먹히냐? 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한번 가려면 정말 많이 가야 되고요. 또 뭐요? 가격 경쟁력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 피부과 한번 가서 치료받고 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가격과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APA 하고 있는 이 홈뷰티 시장에서 홈케어 이 부분 자체가 정말 어느 정도 효과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40만 원, 50만 원 태우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한 번 사면은 추가 구매로 잘 이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한번 사가지고 효과 좋아. 그럼 이거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PR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그래도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쵸? 아마존 프라임 데이. 왜 제가 자꾸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때 분명히 실적 자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매출 영업이 관련돼서. 왜? 우리나라 화장품이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요. 품절. 그쵸? 그냥 세일 안 할 때도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데, 세일하면 뭐예요? 무조건 품절이잖아.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2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죠. 실리콘2 반등 타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구간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데이 앞두고 나서 이런 자리 팔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20%까지 주가 올라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힘들 때 영상 찍어드리고요. 올라가면 그냥 방치합니다. 왜?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APR이 밑에 구간에서 반등을 해서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을 찍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딱 봤을 때 저항선 구간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에요? 이 구간이죠. 32만원. 32만원. 바로 이 구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APR에. 왜? 이 구간 위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많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 야, 아니, 좋다며. 잘 팔린다며. 근데 왜 도대체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잘 팔리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한 번에 얘네가 올라간 폭을 봅시다. 시가총액 낮은 애들도 아니었고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쉬지 않고 2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겪어져야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격 조정은 나왔어요. 근데 기간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 올라간 시간만큼의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간 조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를 바로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아래 박스권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이 박스권이 잘 유지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물리신 분들도 박스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다. 무조건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추는 그런 기회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 중요한 32만 원짜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APR 누누이 찍어드리면서 APR의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 상장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죠. 상장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밀렸을 때 이 성장 가능성이 왜 도대체 좋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미국. 자, 성장이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 부분이요. 자, 보면은 해외에서는 그동안 K뷰티 미용 관련 제품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통계국 조사한 미국 뷰티 관련 제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수입액은 5.4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21년 7.1억 달러로 32% 증가하였으며 이는 프랑스,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큰 미국의 뷰티 관련 제품 수입국으로 부각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뷰티 관련 제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홈뷰티 디바이스이며 실제 미국의 한국 미용기기 수입액은 18년도 1.9억 달러에서 21년 3.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쵸? 이러한 부분들 성장을 돈이 없는 나라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APR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을 통해서 원료부터 생산, 공정, 배송까지 밸류체인 시스템을 이뤄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은 되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가는지 단기적인 상승이 급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서 32만원 구간이 분명하게 우리들한테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32만원 구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하셔서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구간에서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존 프라임데이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연기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죠? 연기금이 주식을 팔면서 비중 자체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단 말이야. 연기금이 계속 판 가격이 어디예요? 40만원부터 어디까지 팔았어요? 32만 5천원까지 팔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연기금은 32만 원이 올라오면은 매도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봤던 저항선이 어디요? 32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32만 원에서 분기점은 뭘 봐야 돼요? 32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연기금이 또 파냐? 여기서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의 주체,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연기금이 결과적으로 32만원 구간 다시 한번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연기금이 40만원부터 32만원까지 매도를 했으니까 32만원 다시 올라왔을 때 연기금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를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차피 다시 올라가서 주가 32만원까지 올라가면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모든 정답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내가 APR이 물려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대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APR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셔서 현 구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확한 좀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APR이라는 종목은 저는 미래적 가치로서 성장 가치로서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홈 뷰티 시장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판매량 증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매출, 이 중간중간 마진 비용이 굉장히 적어들면서 큰 영업이익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상장되고 1년까지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봐야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 얘네들의 밸류가 지금 적정하다는 건 아니고요. 이 밸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겁니다. 그게 1년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종목 있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얘네가 과거에 상장됐을 때가 2만 원대거든. 2만 원대. 근데 지금 5천 원이잖아요. 상장되고 1년 이후에 얘네들의 가치가 반영이 된 겁니다. 얼마로 반영됐어요? 5천 원, 6천 원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얘네 가치가 5천 원으로 판명이 나니까 뭐 하는 거 계속 5천 원 가치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APR도 이 정확한 가치가 나오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반드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응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201-6329 APR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정확한 대응에 대한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